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2월 2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이 농내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죠.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3번의 체포동의안은 전부 가결이 됐는데 부결시킨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를 대비해서 방탄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결을 시키고 이재명 대표께 올라왔을 때 부결을 시키면은 너무 표시가 나죠. 그래서 지금 노웅래 때부터 이 정치 탄압, 야당 파괴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이 노웅래를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혐의점이 많은데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죠. 역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좀 민망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제 노웅래 부결시킨 데 대해서 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가 보이는 얄팍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제 민주당이 자유투표에 맡겼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은 한동훈 때문이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웅래가 체포가 안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동의 요청을 한 이유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합니다. 70년 헌정사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왜 이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검찰이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너무 상세하게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상세하게 너무 공표를 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막 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위법 아니냐.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의원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 반발을 해서 한동훈에 반발을 해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억지 주장이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디오나 이런 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억지 주장입니다. 뭐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뭐 말은 자유투표지만은 실제로는 다 표 단속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정치보복, 정치탄압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부결 분위기를 띄웠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서 야당 대표와 현직 의원 수사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여기서 갑자기 야당 대표 이재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원 지금 노웅래 그러니까 야당 대표 그리고 현직 야당 의원들 이 수사 기소로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노웅래부터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당 대표 이재명을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다 표단속을 다 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역풍이 부니까 이게 자칫 이재명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재명에게 체포동의안이 갔을 때 이거 방탄 아니냐 그러면은 노웅래에 이어서 또 부결시키느냐 이렇게 막 여론이 악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에서 비명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되니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들이나 박찬대나 이런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발언 전에 다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는 한동훈 때문에 부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단 그럼 한동훈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짧게 드리면은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
그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녹음을 했겠죠. 그래서 압수수색에서 아마 저 검찰에서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검찰 수사, 중요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만 못할 뿐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지 보고는 다 받죠.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에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다.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뭐 노웅래가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시냐. 그리고 또 노웅래가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아직도 쓰고 있는데 돈 남았는데 뭘 또 주시나. 뭘 이런 걸.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그런 목소리와 함께 서로 이제 돈 봉투를 주고받으면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겠죠.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자, 그러니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민망하면서도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또는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피의사실 공표 검증을 어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동훈 때문에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억지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반박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주장은 현행 법 체계와 거리가 먼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감찰, 일반적 수사 지휘, 그리고 형사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 년간 계속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민주당 뭐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는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박범계, 추미애도 다 그래왔다. 지금 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 설명은 없지만 입장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도 그 전에 3명, 21대 국회 들어서만 해도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다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다 설명을 했다. 왜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지. 그러면 그때도 그런 피의사실 다 공표를 한 것이냐.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법무부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역으로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겨냥해서. 아니, 법무부 이야기입니다. 범죄 혐의나 증거 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자, 표결을 하기 전에 체포동의 하느냐 마느냐 표결을 하기 전에 어떤 범죄 혐의도 설명을 안 하고 지금 한동훈이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증거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냐. 일부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설명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에 따라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무리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체포동의를 검찰에서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했으면은 이 사람을 왜 체포를 하려는지 그것을 다 듣고 판단을 해야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소속 그 의원이라도 그런 것을 마치 동전 던지기 하는 것처럼 그건 됐고 무슨 죄든 우리에게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 편이니까는 부결시킬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자는 법무부의 어떻게 보면 통렬한 반박인 셈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다 보고를 받고
노웅래에 대한 혐의점들을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소환 통보까지 받았는데 안 가고 강주에 가서 검찰 규탄 집회를 열고 했죠. 그리고 지금 또 마치 당당히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검찰과 서로 협상을 하면서 무슨 뭐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자느니 비공개로 하자느니 했다가 또 날짜를 뭐 1월 뭐 10일 뭐 이후 뭐 이렇게 좀 계속 줄다리기 비슷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는 결국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혐의들이 많은데 한번 출석하게 되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 다른 검찰청에서도 막 그 소환 요구가 오니까 그래서 안 갈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되겠죠. 왜 이 노웅래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 그럼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방탄국회를 계속 열겠죠. 임시국회를.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방탄국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처럼 또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사건도 다 보고를 지금 받겠죠. 중요한 사건은 다 보고 받는 게 한 법무부 장관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아마 노웅래 어제 노웅래에 대해서 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여기에 대해서 그런 노웅래에 대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많은 혐의점들을 다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정황 증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과 그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몇 가지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 씨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반발을 막 했죠. 민주당에서.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은 이겁니다.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지역 토착 비리 수사다. 이게 무슨 뭐 정치 수사냐. 그 대장동 개발을 놓고 일어나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지역 토착 비리 성남시 그거 수사하는 거다. 성남시장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올인을 하고 있다. 뭐 100명, 200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이분 이재명 대표 자체가 유명하시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덩어리가 큰 사건은 아니다. 그냥 통상적 수사하고 있다. 너무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급에 대한 수사 인력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김빼기를 해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을 했었죠. 한동훈 대통령과 같이 물타기 같이 안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을 하듯이 수사기관은 고르지 못한다. 내가 어떤 그 검찰에서 수사받기 싫어서 그럼 특검 가서 받자. 이렇게 쇼핑하듯이 못한다. 자, 이렇게 명쾌한 논리로 딱딱 이재명의 그 허점을 짚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그 제출 이유서 이것을 낭독을 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이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어제 노웅래가 했듯이 마치 최후 진술 같은 신상 발언을 하면서 또 반박을 하겠죠. 자,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지만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리를 깨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표결, 그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방탄 여부를 뭐 그대로 또 실행을 할 것이냐, 방탄을 실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제목을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읽고 나서 민심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 부분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